그 사람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떠난 인연을 붙잡는 건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이미 떠난 기차를 향해 뛰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그 기차는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당신만 지쳐버릴 뿐입니다. 이 영상은 왜 떠난 사람을 다시 붙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뼈를 때리는 현실 7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별 후에도 벗어나지 못한 마음, 지금부터 단단하게 정리해 볼 준비 되셨나요? 지금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떠난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이유 7가지. 1.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헤어진 그 사람이 날 떠났다는 사실이 마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지민 씨는 3년간 사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고 매일 연락하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차가운 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진이었죠. 그 이후 지민 씨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순간 자존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이미 등을 돌렸고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계속 매달린다는 건 자신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그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1.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확언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해 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2. SNS 연락처를 과감히 삭제하세요. 그 사람이 남아있는 공간은 계속 상처를 반복 재생하게 만듭니다. 3.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일기 혹은 친구에게 털어놓기. 마음속 독소를 밖으로 꺼내야 해요. 사랑은 누가 떠났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자격 없는 사람 취급 그만하세요. 2. 이미 끝난 감정을 미화하게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별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기억만 떠오르죠. 여행 갔던 순간, 웃었던 대화, 함께 먹던 밥.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왜 끝났을까요? 은비 씨는 2년 연애 후 이별했지만 매일 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주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심지어 마지막엔 말도 제대로 안 통했죠. 우린 종종 기억 속 편집자가 돼요. 좋은 장면만 모아서 그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인연이었어라고 편집하죠.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 환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과거를 미화하면 지금 내 삶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이 미화된 기억에서 벗어나려면 용기 있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1. 이별 직전 3개월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의 진짜 흐름을 적어 보세요. 대화의 질, 갈등의 빈도, 나의 감정 변화. 2. 그 사람이 왜 날 떠났는지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이유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현실을 정확히 마주할 때 감정이 빠져나옵니다. 3. 객관적인 제3자에게 그 관계에 대해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사람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간 감정은 추억이지 현재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억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힘이 되지 족쇄가 되지 않아요. 당신의 기억에서 그 사람을 현실의 자리로 내려놓아 주세요. 3. 당신의 미래를 막는다. 이별 후에도 계속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멈춥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지금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전체가 잠겨버리는 겁니다.
태훈 씨는 이별 후 1년이 넘도록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교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미뤘죠.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본인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랍니다. 떠난 사람은 잘 살고 있었고 멈춘 건 나 혼자였던 거예요. 계속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건 지금의 행복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묶여 있는 동안 당신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미래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과거를 손에서 놓는 용기입니다. 1. 내가 이대로 1년 더 이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쩔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답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2. 작은 미래 계획을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새 운동 시작하기, 한 달 안에 책 한 권 읽기, 다음 달 짧은 여행 가기.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면 마음이 미래로 옮겨갑니다. 3.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세요. 친구와의 하루 혼자 밥 먹고 웃었던 날, 그것이 당신의 미래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써지지 않은 책이고 그 책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멈춰있지 마세요. 이제 페이지를 넘길 시간입니다. 4. 상처만 되풀이된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면 결국 남는 건 또 상처예요.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무너지는 거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수연 씨는 이별 후에도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울 때만 연락했고 수연 씨는 그 연락이 올 때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반복된 건 약속 없는 만남, 자존심 상하는 대화, 그리고 씻기지 않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관계가 끝난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이어져도 결국 똑같은 고통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뎌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매번 나만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상처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선 마음속 회로를 끊는 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1. 일시적 외로움과 진짜 사랑을 구분하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습니다. 2. 연락을 거절이 아닌 차단하세요. 상처를 멈추려면 아예 통로를 닫아야 합니다. 3.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적어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놓지 못한 미련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고통을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인생을 선택할 시간이에요. 5. 상대는 이미 당신을 놓았다. 마음 한켠에 이런 기대 있지 않으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게 현실 아닐까요? 연우 씨는 6개월째 전 연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SNS 알림, 생일, 기념일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연우 씨의 생일에조차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연우 씨는 깨달았어요. 기다리는 건 나뿐이었다는 걸. 상대가 이미 나를 놓았는데 나만 붙잡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집착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람의 현재엔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별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이제는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상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1. 그 사람의 삶에서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답은 차갑지만 치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 SNS 언팔 차단은 이별 수술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삶을 감시하지 마세요. 3.
이별 선언문을 작성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너를 놓는다. 너도 나를 이미 놓았기 때문에. 떠난 사람은 이제 당신의 인생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조차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당신 자신을 앉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돼야 하니까요. 6. 자신을 잃게 된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예전엔 안 이랬는데. 이별 후 그 사람의 흔적을 줬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지연 씨는 연애할 때 상대의 취향에 맞춰 살았어요. 좋아하던 음식, 음악, 스타일, 심지어 말투까지. 이별 후에도 습관처럼 그 사람의 취향을 유지했죠.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잃었다는 걸. 누군가를 붙잡느라 자신을 잃으면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요.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존을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당신의 삶인가요? 아니면 떠난 그 사람의 그림자인가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이제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1. 내가 좋아했던 것 리스트를 써보세요. 음식, 장소, 영화, 사람, 습관. 다시 그 세계로 걸어가야 합니다. 2.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 걸기. 매일 아침, 나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라는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정은 습관처럼 회복됩니다. 3. 새로운 나를 위해 새로운 루틴 만들기. 아침 산책, 독서, 혼밥, 혼영. 나로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짜 상실은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다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붙잡아 주세요. 7.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 어쩌면 당신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는 2년 전 끝난 관계를 아직도 못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몇 명을 만나보려 했지만 항상 비교하고 벽을 치고 결국 밀어냈죠. 마음 한편에는 늘 전 연인의 그림자가 있었던 겁니다. 민준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자리가 비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채 살아가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인연도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아직 과거에 묶여있는 사이, 진짜 인연은 당신 앞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1. 마음속 전 연인 자리를 물리적으로 치우세요. 사진, 선물, 연락처. 미련이 남지 않게 시각적 흔적부터 정리하세요. 2.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은 없어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과 두려움입니다. 3. 당신의 가치에 맞는 인연을 위해 기준을 다시 세우세요. 어떤 관계를 원하나요? 어떤 나로 사랑받고 싶나요? 그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진짜 인연은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인연은 떠난 사람을 놓을 때 비로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 앞엔 수많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분명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아팠을지도 몰라요.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만큼 상처도 받았어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낸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떠난 인연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반드시 다시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나는 나를 붙잡는다.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간다. 나는 다시 사랑받을 사람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 연락처 정리. 미련이 남은 이름은 오늘 지우세요. 둘, 나를 위한 루틴 시작. 내일 아침 10분 산책. 오늘 밤 10분 글쓰기. 나를 위한 시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다시 흔들릴 때 꺼내보세요. 당신은 다시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사랑받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예쁨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떠난 인연을 놓는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새로운 사랑을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